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중개사 천승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어서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2월 22일인데요. 두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올해 제일 많이 상담받은 내용이 바로 요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지인이 바로 이제 혼기를 둔,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일부 내용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뒤쪽에서 몰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니까 짧은 시간 동안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 부분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요, 거주자가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앞과 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과는 별개로서 추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여기서 혼인일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혼인 전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만약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공제받은 다음에 그러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 상당 금액은 증여세에 가산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나중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 무효 소유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날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게 되겠지만은 이자 상당 금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니까 가산세는 없는데 이런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사유가 발생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한테 다시 반환을 하게 되어진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출생 또는 입양, 증여, 재산 공제 부분입니다.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여기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 전과 후가 되겠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은 없겠죠.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일반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과는 별개로서 추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또 증여를 받는다 할지라도 증여세 발생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생일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서상의 출생일을 의미하고 입양일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여기에서 혼동을 하시는 것이 혼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자녀를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혼인, 증여, 재산 공제 1억 공제받고요. 또 출생, 증여, 재산 공제 1억 또 추가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각각 1억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해가지고 한도가 1억입니다. 즉 혼인, 증여, 재산 공제 1억을 받는다면은 나중에 출생을 한다 할지라도 출생, 증여, 재산 공제 1억 원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서요 좀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부칙 제3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을 하는 경우 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부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가 두 가지 소개를 해놨죠. 그래서 만약에 혼인일이 2022년 5월 1일인 경우에는 2024년 5월 1일까지 증여받으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이후가 혼인일부터가 아닙니다. 증여받는 경우이고요. 그 이전 2년 이내에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가 할지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예는 자녀를 2022년 7월 1일 출산을 하면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분 공제 받는 거니까 2024년 7월 1일까지 증여를 받는다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2024년 2월 22일이니까는요. 그 이전 2022년 2월 21일 이후에 혼인을 하셨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출산을 하였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놓치지 마시고요. 꼭 증여를 추가 받으셔서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증여재산공제 추가 공제받지 못하고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됩니다. 꼭 부모님으로부터만 증여받는 경우에만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직계 존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포함이 되어지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1억 원씩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직계 존속이 아닌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은 이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은요, 각자 즉 신랑, 신부 또는 남편, 그 다음 아내 각자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합치면은 3억 원, 3억 원까지 한도로 하여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요 영상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증여세 절세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